북어 본편. 왜 아침 국이 되었을까? 1. 왜 다음 날에는 이 국이었을까요? 왜 예전에는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북어국을 끓였을까요? 단순히 속을 풀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많은 집의 아침 부엌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말린 북어를 물에 살짝 적신 뒤 도마 위에 올려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 딱딱했던 생선이 조금씩 풀어지며 결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온 사람에게 아침 국을 끓이기 위해 북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이 조금은 미워도 그래도 국은 끓여주게 되는 아침. 북어국에는 그런 부엌의 풍경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식재료 북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국이 되었으며 왜 아침 식탁에 오래 남았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북어의 시작. 명태를 말리던 이유. 북어의 시작은 한 가지 생선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명태입니다. 명태는 오래전부터 동해 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생선이었습니다. 살이 부드럽고 맛도 좋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생선은 생으로 오래 보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생선을 오래 두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쉽게 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생선의 맛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줄어들면서 살 속에 있던 성분들이 더 진하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린 생선은 생선 그대로의 맛과는 다른 깊은 감칠맛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태는 단순한 생선에서 북어라는 새로운 식재료로 바뀌게 됩니다. 3. 바닷바람이 만드는 건어물. 북어의 특징은 말리는 방식에 있습니다. 명태를 손질한 뒤 그대로 바람에 걸어 말립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차가운 바닷바람이 건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주면 생선 속의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선의 살은 점점 단단해지고 색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겉은 단단해지지만 속에는 여전히 생선의 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어는 바로 먹는 재료라기보다는 다시 살아나는 식재료에 가깝습니다. 물에 불리면 딱딱했던 살이 조금씩 풀리고 국에 들어가면 생선의 결이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북어는 자연스럽게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리는 재료가 됩니다. 4. 부엌에서 들리던 북어 소리. 예전 부엌에서는 북어를 그냥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린 생선은 생각보다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어를 물에 살짝 적셔 조금 부드럽게 만든 뒤 도마 위에 올려 천천히 두드려 결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딱딱했던 북어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엌에는 특유의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도마 위에 북어를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아침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온 사람에게 다음날 국을 끓이기 위해 부엌에서 준비하는 시간. 그 장면 속에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챙겨주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어는 단순한 건어물이 아니라 부엌의 기억이 함께 남아있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5. 북어의 맛. 말리면서 만들어지는 국물의 깊이. 생선을 말리면 맛이 조금 달라집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생선 속에 있던 성분들이 조금 더 진하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천천히 변하면서
국물에서 느껴지는 감칠맛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말린 생선으로 끓인 국은 생선을 바로 넣어 끓인 국과 조금 다른 맛을 냅니다. 생선국이 비교적 가볍다면 북어로 끓인 국은 조금 더 깊고 둥근 맛이 납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북어는 자연스럽게 국물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가 됩니다. 예전에는 국을 끓일 때 재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육수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재료 하나만으로 국의 맛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북어는 그런 점에서 아주 편리한 식재료였습니다. 북어를 불려 참기름에 살짝 볶은 뒤 물을 넣어 끓이면 생선의 맛과 말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칠맛이 국물에 천천히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어국은 재료가 많지 않아도 생각보다 깊은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북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맛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멸치나 젓갈처럼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재료가 아니라 맑은 국물 속에서 조용히 맛을 내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어국은 속이 편안한 국으로 오랫동안 식탁에 남게 됩니다. 물을 넣으면 국물이 더 시원해지고 두부를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더해집니다. 달걀을 풀어 넣으면 국물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북어국은 화려한 재료보다는 단순한 재료들이 모여 편안한 맛을 만드는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북어국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익숙한 아침 국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겨울 아침에 자주 끓여졌고 어떤 집에서는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북어는 강하게 드러나는 재료는 아니었지만 조용히 국물을 만들어주는 식탁의 바탕이 되는 식재료였습니다. 6. 왜 술 다음 날에는 북어국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북어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바로 북어국입니다. 하지만 이 국이 처음부터 해장국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 식탁에서는 아침에 먹기 편한 국이 필요했습니다. 기름이 많지 않고 속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밥과 함께 먹기 좋은 국. 북어국은 그 조건에 잘 맞는 국이었습니다. 북어는 말린 생선이지만 맛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면 기름지지 않고 맑은 국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을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지고 두부나 달걀을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더해집니다. 이런 조합은 속이 불편할 때도 부담 없이 먹기 좋은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자연스럽게 북어국이 선택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해장 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침에 먹기 편한 국을 직접 끓여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어국은 재료도 비교적 단순했고 준비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북어를 물에 불리고 참기름에 살짝 볶은 뒤 물을 넣어 끓이면 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술 다음 날 아침이면 북어국을 끓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는 부엌의 풍경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북어를 두드리는 소리, 술을 많이 마신 사람에게 국을 끓이기 위해 북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속은 조금 미워도 그래도 국은 끓여주게 된다. 그래서 북어국은 단순한 해장 음식이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아침 국에 가까운 음식이었습니다. 7. 국만 있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북어포와 건어물 문화. 북어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북어국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어는 국에만 사용되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말린 북어를 결대로 찢어 얇게 말리면 북어포가 됩니다.
이 북어포는 예전 건어물 문화 속에서 꽤 익숙한 식재료였습니다. 북어포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그대로 구워 가벼운 안주로 먹기도 했고, 간장이나 고추장을 살짝 발라 불에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불에 살짝 닿는 순간 말린 생선 특유의 향이 올라오고, 겉은 조금 단단해지면서 속은 고소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북어포는 밥 반찬이 되기도 했고, 술자리 안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시장을 떠올려 보면 건어물을 파는 가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멸치, 오징어, 쥐포, 그리고 북어포, 이런 건어물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조금씩 꺼내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북어는 국물 재료이면서 동시에 건어물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북어의 식감입니다. 말린 생선은 처음에는 단단하지만 씹을수록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생선의 고소한 맛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북어포는 천천히 먹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빠르게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북어는 아침 식탁의 국이기도 했고 저녁 술자리의 안주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조용히 등장하는 식재료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북어는 한 가지 모습만 가진 재료가 아니라 국과 건어물 사이를 오가며 오랫동안 식탁에 남아있던 조용한 식재료였습니다. 8. 명태의 여러 모습. 북어만 있는 생선은 아니었습니다. 북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명태입니다. 북어는 명태를 말려 만든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명태는 한 가지 모습만 가진 생선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리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식재료로 나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어와 황태입니다. 북어는 바닷바람에 말린 명태입니다. 비교적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국물 요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황태는 산간 지역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말린 명태입니다. 그래서 황태는 북어보다 살이 조금 더 부드럽고 결도 조금 더 가볍습니다. 같은 생선이지만 말리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식재료가 되는 셈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코다리가 있습니다. 코다리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적당히 말린 명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살이 조금 더 촉촉하고 조림 요리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명태는 말리는 방식에 따라 북어, 황태, 코다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식탁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옛 식재료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건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선이라도 지역과 기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식재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명태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식탁에서는 명태를 예전만큼 자주 보지 못합니다. 동해에서 잡히던 명태가 점점 줄어들면서 식탁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입 생선이 늘어나고 요리 방식도 변하면서 예전의 명태 문화는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어 역시 예전처럼 흔한 재료라기보다는 가끔 찾게 되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어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국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겨울 아침에 끓여 먹는 국으로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 다음 날 떠올리는 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북어는 예전만큼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식탁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식재료입니다. 9. 북어와 잘 어울리는 음식. 북어는
맛이 강한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들과 조용히 어울리는 식재료에 가깝습니다. 가장 익숙한 조합은 무와 북어입니다. 무를 넣으면 국물이 한층 더 시원해집니다. 무에서 나오는 단맛과 북어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엇국에는 무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 역시 북어와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북어가 국물의 바탕을 만들면 두부는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북엇국은 자극적인 국이 아니라 편안한 국으로 남게 됩니다. 달걀을 풀어 넣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달걀을 넣으면 국물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아침 식사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북어는 다양한 재료들과 조용히 어울리며 국을 완성하는 식재료였습니다. 10. 북어를 준비하는 작은 과정. 말린 북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북어를 물에 살짝 적셔 결을 조금 풀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찢거나 도마 위에서 살짝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딱딱했던 북어가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을 끓일 때도 생선의 결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준비 과정 자체가 부엌의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북어를 두드리던 소리와 부엌에서 끓어오르던 국 냄새, 그 장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침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11. 북어가 남긴 식탁의 기억. 북어는 화려한 식재료는 아닙니다. 요즘 식탁에서는 더 다양한 재료들이 등장하고 요리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어를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자주 보이지 않게 되어도 기억 속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북엇국이 바로 그런 음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 아침의 국으로 기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속을 편하게 해주던 국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북어는 식재료이면서 동시에 식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12. 바람이 만든 식탁 이야기. 오늘 우리는 북어라는 식재료를 따라 바닷바람과 부엌의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명태를 말리는 일은 처음에는 단순한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북어라는 식재료가 만들어졌고 그 식재료는 국이 되고 포가 되고 오랫동안 식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북어를 두드리던 소리와 아침에 끓어오르던 북엇국의 냄새, 그 장면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북어는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식탁을 지켜온 조용한 식재료였습니다. 다음 식재료의 이야기도 천천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